진짜 이제 팬분들이 찾아주신 거니까 너무 오늘 장관을 기대하고 있었고,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다 뽑아드리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미경을 연기한 권소연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 영화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았던 분들도 더 볼 수 있게 됐고, 진짜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오늘 다 뽑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 오신 관객분들 질문 위주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영화 시작 전에 포스트잇으로 질문을 받았거든요. HR 1번 분이 질문하신 거고요.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감독님의 매력 3가지. 이거 진짜 제가 뽑은 거 아닌데. 자기 PR 시대야. 그냥 이런 영화를 추진을 했던 인내력? 사실 이 영화 진행하면서 제가 진짜 우리 영화에 나오는 대사 중에 제가 실제로 진짜 많이 했던 얘기를 대사로 쓴 게 조카시발 네가 뭘 알아. 이 영화를 기획하면서 이제 밀고 나가면서 막 그 수많은 난관들이 있을 때마다 조카 네가 뭘 알아. 뭘 한다고 이게 영화가 안 될 거래. 될 거야. 막 이러면서 밀어붙인 게 뭐 캐스팅부터 시작해서 이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남자를 바꾸면 투자를 하겠다. 그때도 조카시발 했었고, 권서연을 캐스팅할 때도 한지민도 캐스팅 초반에 좀 난관이 있었고, 그러니까 한지민을 하고 싶은데 투자사에서는 워낙 한지민 말고 다른 배우를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권서연뿐만 아니라 시아도 뭐 얼굴이 알려진 수환이면 어떻게 했냐, 수환이 같은 배우들이 어떻게 했냐, 뭐 그때마다 조카를 계속 했는데 그런 어떤 투지력? 투지가 네, 그냥 인생을 내일 없이 사는 것 같아요. 3가지는 너무 많은데. 2가지 하셨어요. 인내력, 투지력. 하나. 네가 얘기해봐. 미녀 감독이라면서요? 마이크 괜히 줬어요. 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인데, 이건 A열 1번 관객께서 질문하신 거고요. 편집된 컷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비하인드 스토리나 기타 등등 포함한 감독판 재개봉 혹은 DVD 출간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다시 어떻게 해서 홍보팀 통해서든 알려드릴 거고요. DVD는 모르겠어요. 요즘에 너무 판권 시장이 어떻게 좀 작은 것 같아서 한번 그것도 여쭤볼게요. 그리고 삭제된 장면 같은 것도 DVD가 나오면 다 담을 생각인데, 삭제된 장면이 뭐가 있냐고 물어본 건 아니죠? 포함한 네. DVD. 삭제된 장면 이게 아직 알고 싶으신가요? 네. 가장 많이 통으로 좀 날아갔던 부분이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비하인드 감독판 디렉터스 컷 공개했던 그 지하철 장면 앞뒤로 붙어있는 장면이었는데, 사실 지금은 영화를 보면은 상아가 지인을 데리고 탈출해서 바로 모텔로 간 것 같지만, 그런 부분을 시나리오상에서 표현한 게 있었는 게, 상아 자신도 막상 지은이를 만나고 이렇게 데리고 나왔지만 더 이상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좀 장면 고민이 되고, 지은이와의 어떤 그런 감정적인 교류가 좀 그 목욕탕에서 울기 전에 어떤 그런 감정적인 교류가 있는 장면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편의점에 가서, 왜냐면 너무 아무것도 없이 차에서 뛰어내렸기 때문에 돈이 없잖아요. 편의점에서 돈을 뽑고 앉아서 지은이한테 따뜻한 국물 먹이면서 우리 이제 어디로 가냐 막 이런 장면도 있었고,
어, 어, 그런 제가 교회 교회에서 이게 저희 영화 보면 지금 주미경이 확실히 뭐 하는 사람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지가 않는데 그리고 어떤 분은 술집여자인지 아는데 절대 아니고 보험 설계사인데 그래서 굉장히 교회에서 막 보험을 팔고 막 이러면서 되게 신실하게 지내는 이 사람의 확실한 정체성에 대한 것들이 담겨있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리고 지금 룸사롱에서도 사장님한테 다 컷이 되는데 그 뒷장면이 있었어요. 그 뒷장면이 사실 뭐였냐면 사장님한테 막 이렇게 뭐 영업을 하다가 술 취해가지고 계속 만지고 하니까 갑자기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막 내리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 장면이 DVD가 나왔는데 제가 오늘 누구 한 명을 불렀어요, 사실. 그 기대하시는 그분일 거예요. 인정합니다. 너무 이렇게 어떡하지? 그 사이에 주미경 대충 저 감독님한테 질문 있어요. 여러 번 대답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권서연 배우를 마돈나에서 눈여겨보고 너무 괜찮은 배우 같아서 오디션을 보러 오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울진 않았지. 소주 먹으면서 신세한탄을 연기를 안 하고 신세한탄 하더라고. 대사가 그런 거야. 왜 이렇게 자기는 캐스팅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 자기 마돈나 찍고 영화 많이 하고 싶었는데 영화 할 기회가 없어요. 네, 그런 장면이 첫 인상이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살이 좀 많이 쪄 있었어요. 근데 그 얼굴에서 뭔가 잘 만들면은 잘 빚어보면은 그 주미경의 어떤 그런 날선 얼굴이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주미경을 캐스팅을 이제 하는데도 제가 너무 많은 반대에 부딪혀서 얼굴이 알려진 배우들 투자사에서 꽂으려 그러고 막 또 어떤 수차사에서는 또 자기 배우를 꽂으려 그러고 막 이런 굉장한 많은 혈투가 있었던 캐릭터였는데 역할이 좀 매력적이다 보니까 제가 얘를 지켜내는데 좀 삭발 시도까지 했었고 내가 얘를 이 자리에 앉히지 않으면 나는 다 할복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지켜낸 그 보람을 언제 찾았냐면 테스트 촬영할 때 카메라에 딱 비친 모습을 보고 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야 봤지 야 봤지 봐 이런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살을 빼서. 그 살기가 보여서 굉장히 보람이 있는 과정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방금 세 번째 질문은 아이얼 5번 관객분이 해주신 질문이었습니다. 포스트잇 하나 더 뽑을게요. 질문도 제가 말해. 질문 내용이 어떤 장면을 찍을 때 가장 슬펐나요? 예요. 사실 슬펐다기보다는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골목길을 막 차에 뛰어내려서 뛰쳐와서 골목을 딱 코너를 돌아서 저 멀리 있는 지은이를 발견했을 때 그냥 처음에는 미안한 감정만 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저 멀리 서 있는 지은이의 그 가녀린 그 작은 아이가 마치 상하의 어린 시절 같은 느낌도 들면서 그때 그 아이를 발견했을 때 그 느낌이 저한테는 굉장히 연기를 하면서 처음 느껴보는 그런 감정이었었고 아무래도 감정 폭발하는 장면은 오태신에서 오는 장면이었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상아가 늘 엄마라는 그 단어조차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인물이었었지만 사실은 어린 나이에 그렇게 버림을 받고 혼자 그렇게 참혹한 세상에 살았다 보면 본능적으로 그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그런 애착을 느끼고 싶은 마음은 있었을 거란 말이죠. 본인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지만 그래서 골목에 엄마가 찾아왔을 때도 엄마가 갈 때까지 숨어는 있지만 사실 저 엄마가 나를 찾아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장섭이한테 엄마의 과거 얘기를 듣고 나서 사실은 가서 울면서 따지고 싶은데 엄마는 이미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많은 것들을 토해내면서 그 시인이 사실은 제일 힘들었었죠. 촬영을 하면서도 힘들고 촬영 끝나고도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시는. 네. 끝. 포스트잇은 4개만 받으려고 했는데 혹시 더 마음에 드시는 질문 있으면 추가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 그럼 이거 질문 안 하고 포스트잇 안에 뭐? 손들 손들어. 어떡하죠? 하고 아니면 바로 손드는 걸로 넘어갈까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여러 번 모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그럼 더 받도록 제가 할게요. 이거 GR 9번, GR 7번, 죄송합니다. 7번 관객이 하신 질문이고요. 장섭은 얼굴이 이래 섹시한 스타일이고 키가 180이 넘는 상황인데 왜 상하는 장섭을 존만이라고 부르는지. 아니 제가 이 질문을 뽑은 이유가 제가 요즘에 이 GV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눈팅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저걸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왜 장전만이라고 하냐고. 그래서 그거를 꼭 답변을 드려야겠다. 그건 큰 의도는 없었지만 근데 그 장전만이라는 대사가 잘 안 들렸나 봐요. 그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상하가 장전만이라고 이게 존만 그게 뭐 큰 의미가 있고 뭐 그런 건 아니고 상하랑 장섭의 관계가 되게 오래됐고 격이 없는 사이고 그리고 상하가 어떤 장섭이란 나이든 형사한테도 이렇게 꿀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그런 어떤 캐릭터를 나타내기 위해서 큰 의도가 없이 그냥 장전만 그렇게 희준 씨는 농담을 좀 했었죠. 그것 때문에 나는 존만하지 않은데 농담까지 했었는데 그런 의도로 쓴 거지 이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너무 궁금해하실 만큼의 그게 없었어요. 아니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냐 물어봤었잖아요 감독님한테. 이게 너무 입에 안 붙고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 것처럼. 나만 쓰는 용어인 거 내가 그렇게 부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나는 근데 그렇게 들어본 적도 없었거든 사실 막 존만아 이런 말을 하지 마. 아니 약간 그런 거 들어봤어? 순수한 척하는 거야 여기 와서. 진짜 그래 내가 근데 이거 꼭 해야 돼요 했더니 그냥 어떻게 보면 장섭이와의 이런 관계를 이 호칭으로 하나로 인해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갖고 하게 됐었죠. 네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러면 포스트잇 질문 말고 현장 질문 다른 걸로 넘어가도 괜찮으실까요? 네. 네. 그러면 손 들면 어떻게 할까요? 한 분씩 선택해서 질문을 받을게요. 네. 그럼 그렇게 할게요. 네. 그럼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남자가 별로 없어? 저 맨 뒤에 분 말씀. 여자 지금 손 들고 있어. 학생이에요 여기? 네. 교복 입고 온 거예요? 네. 머리 노래도 돼요? 이거 저 수시 끝나가지고. 축하해요. 교복 입고 할게요. 감독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제가 예전부터 생각하는 한지민 배우님은 약간 아시죠? 인간 주디. 그래서 제가 막 머리띠도 주디 드리고 플랭카드도 주디 드려주고 그랬는데 근데 상아랑은 주디랑은 조금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감독님은 그 한지민 배우님한테 있는 청순한 매력과 달리 상아한테 있는 다른 매력 한지민 배우님한테서 어떻게 찾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 너무 식상한 질 대답하면 안 되니까 일수가망인데 대답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다 아시니까 이제 그냥 뭐 그런 다 같이 포함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하면은 그래서 한지민 배우 캐스팅을 할 때 그 반대가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사에서 반대도 있었고 했는데
저는 너무나 큰 이렇게 어떤 직감적인 확신이 있었나 봐요. 그냥 그 일수 가방 때 마치 어떤 남자한테 첫눈에 반하면 이게 모든 걸 위해 불사르는 어떤 그런 사랑의 파워 같은 그런 걸. 이 옷에선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그때 일수 가방 첫눈에 반하는 그 순간에 어떤 아까 살짝 돌았었는데 그때부터 돌아가지고 그냥 근데 내가 진짜 어떻게 그냥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저 그냥 정말 지나갔거든요. 아무 화가 나지도 않았고 그날. 화가 있었잖아. 화가 났어요? 약간 기분 안 좋았다 그러지 않았나 그냥? 아니 근데 그 자리에 오고 싶지 않았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고 싶지 않은 자리에 오는 사람의 포스였어요. 그러니까. 팔자걸음으로 이렇게 좀. 팔자걸음에 그 당시에도 립스틱을 빨간색을 바르고 있었던 것 같아. 그날 일이 있었어요. 어. 그때도 무대 인사를 하고. 그래서 상하의 빨간 립스틱도 거기서 영감을 받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 계속 상하가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나온 것도 그 당시에 받았던 어떤 그 인상을 최대한 재현을 하는 작업에서 좀 많이 심혈을 기울였던 것 같아. 그런 포스를 그때 느꼈던 포스 같은 것도 그 당시에 기억이 너무 그때 술 취했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술집이었기 때문에 그게 거기가 술이 깨는 느낌이었어. 그 당시에 딱 지나가는데 술이 깰 정도로 너무 큰 인상을 받았고 그 투자자들한테 조카시발 네가 뭐라 그래 니네가 한지민을 알아? 나는 내가 아는 한지민이 있어. 왜 니네가 자꾸 반대를 해도 난 얘를 할 거야. 막 그래서 막 투자금 회수한다고 막 이런 일도 있었는데 회수해. 그리고 나는 한지민이 밀고 갈 테니까. 그래 그런 어떤 고난의 시간을 정말 요즘에는 그 당시에 내가 미쳐서 한지민을 이렇게 밀어붙였던 것이 너무 내가 그 당시에 나한테 감사하다. 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촬영 중간에도 내 자신한테 너무 감사하다. 라는 생각이 한지민의 모니터를 보면서. 제가 어디 인터뷰에도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이게 좀 그런 대답을 한 적이 있었는데 모니터 보면서 운 적도 있다고 한지민 연기 보면서 그게 정확히 어떤 씬이었냐면 지윤아 너 거기서 한 발짝 더 움직이면 다시는 안 본다? 그 장면을 찍을 때였는데 왜 그렇게 그 장면을 보는데 막 눈물이 막 그러고 나서 가는 씬이었어요. 이게 그 터널 안으로 사라져가는 씬이었는데 마치 그게 우리 영화를 이제 그 촬영 후반이었기 때문에 우리 영화를 너무 고생을 해서 이제 찍어내고 이제 나와 영화를 떠나가는 한지민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안 돼. 안 돼. 오늘은 안 올 거야. 그래서 나는 근데 이 얘기만 하면 계속 울어요. 인터뷰할 때도 어떤 기자님한테 막 이 얘기하다가 울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한지민을 보고 내가 너무 많이 울고 그래서 한지민이 끝나고 이제 모니터를 보러 오니까 내가 막 앉을 필요 도망가 있었는데 분장 스텝이 감독님 운대요 막 이러고 내가 얘가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원희가 지도 울고 있는 거야. 내 울었다는 얘기를 듣고 연기를 하니까 울어야지. 그래가지고 둘 다 울고 막 이랬던 말도 안 되는 그런 팔불출끼리의 사건도 있었고 나는 정말 그래서 오늘 한지민에 대한 그런 투자사의 반대가 있었고 투자가 철회되기도 했었다 이런 얘기는 처음 밝히는데 아마 얘도 몰랐을 거예요. 한지민도 몰랐던 얘기인데 그거에 대한 정말 그 자신이 저한테 잘했다고 머리를 두드려주고 싶네요. 한지민도 너무 잘했고 네. 그럼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 소리풍기점 넘으셨잖아요. 앞에 철회되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소리풍기점 넘은 소감 들어보면 뿐만 아니라 배우님들한테도 좀 들어보고. 이게 사실 영화를 만드는 동안에는 진짜 이 영화를 하면서 내가 지금 찍으면 그때 그런 용기를 갖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감독님을 만난 것도 되게 운명처럼 만났지만 촬영을 하는 내내도 그냥 이제 한지민의 원래 이미지 때문에 이 영화를 망치면 절대 안 되겠다라는 그 생각으로만 임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언론 시사를 앞두고부터는
이 남들이 그 말하는 손익분기점의 압박이란 게 오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잠도 진짜 많이 못 자고 기자님들한테 보이는 그날에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저는 사실은 진짜 어떤 분들 당연히 우리 영화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욕만 안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진짜. 근데 이렇게 너무 많은 분들이 우리 영화에 많은 것들을 느껴주시고 어떻게 보면 더 앞장서서 이렇게 힘을 불어 넣어주시니까 그것도 사실은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꿈 같은데 이게 하루하루 처음에 이제 개봉하고 나서 개봉관 수도 물론 작았지만 우리 감독님도 우시고 그게 주연 배우로서 그 부담감이 없진 않더라고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이 다 개런티를 정말 낮춰갖고 우리 영화가 좋아서 시나리오만 보고 들어오셨던 분들이었어서 애정이 진짜 깊었었고 우리 영화 드디어 세상에 나온다 이러면서 우리끼리 막 너무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티는 안 내지만 저한테는 계속 매일매일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거보다는 정말 빨리 더 내려갈 줄 알았었는데 많은 이런 이렇게 또 당간도 해주시고 저도 다 보거든요, 듣기도 하고.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넘으니까 사실 뭔가 확 내려간 것처럼 마음이 편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늘 인터뷰할 때는 그랬어요. 나중에 보시는 분들도 미스백을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을 때 그 진심들이 그분들한테도 전해지면 저는 만족한다 배우로서 이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수많은 스크롤들에 올라가는 이름들이 다 이 한 영화를 위해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그게 있죠.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잘 넘어주었고 넘기까지는 진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어제 그제 다 도와주신 분들의 힘이 너무 크다는 거 알아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어제도 GV를 하면서 얘기했지만 사실 개봉하는 순간부터 계속 신나가지고 그리고 감독님을 개봉하고 며칠 안 돼서 뵀는데 또 울더라고요. 너무 불안하다고. 근데 저는 그때 만나자마자 감독님 앞에서 춤췄어요. 너무 신난다고. 근데 갑자기 춤추고 있는데 앞에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1절 그냥 우리 영화가 우선 세상에 나오고 그리고 그냥 잘 될 것만 같았어요. 손익분기를 넘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내내 너무 신나 있는데 저만 속없이 이렇게 신나가지고 진짜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그래서 저희가 손익분기를 넘게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울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생에 울 거를 지금 요즘 다 오는 것 같은데 그만큼 저한테는 이 입봉을 하기까지 너무 그 38년이 넘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영화 감독이었으니까 30몇 년 만에 이제 입봉을 하게 된 작품에서 이렇게 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과정들에서 힘들었던 때 울었던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기뻐서 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는 사실 첫날 운 거를 구석에 숨어서 울고 있었는데 얘가 막 달려와서 날 찾아서 이제 구석에 숨어서 울다가 버스를 무대에서 버스를 탔는데 나는 눈물 이제 안 훔쳐하고 나 탔는데 울었어? 이러더라고요. 너무 운 얼굴이야. 티나는 스타일. 그러니까 배우들은 잘 그 생리를 모르겠지만 영화 생리를 모르겠지만 저는 좀 이렇게 예감하는 게 있었어요. 첫날 이만 들고 배급사도 리틀빅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거는 가차없이 내려버리는 그 시스템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그냥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끝났고 그래서 피디님이랑 그 토요일날 무대 인사 돌고 나서도 술 마시면서 한 20몇만 들고 내릴 것 같은데 우리 너무 또 후반 작업을 너무 길게 하면서 저는 편집도 70까지 넘는 버전을 내고 그 과정을 너무 힘겹게 왔기 때문에 인정하고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는 걸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했는데 갑자기 일요일부터 역주행을 하기 시작해서 그때 또
이게 말이 안 되는 기적이 어떻게 토요일보다 보통 2만 명 덜 들게 마련했는데 더 들어버린 거야. 토요일보다 일요일에. 와, 그래서 그 기분은 그래서 그리고 저는 아까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얼마가 들고 소리풍기를 넘고 이런 게 저한테 너무 중요했던 이유가 그 제가 조카 시발을 하고 다니면서 투자를 받으러 다니면서 다 거절당하고 또 투자를 철회당하기도 하고 그 제 눈앞에서 16억이 날아가는 걸 보고 또 2달 동안 투자가 안 됐었거든요. 다른 투자자들 투자를 아무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촬영 한 달 직전에 투자가 됐었는데 그분도 제가 찾아가서 사장을 한 사람이었어요. 보통 제작사가 투자를 받아오는데 여건이 안 돼서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투자를 해달라고 그 CJ 미디어에 계신 분을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해서 만들 자신이 있으니까 저는 이 영화가 꼭 손익분기점을 넘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제발 한번 투자해달라고 해서 그분이 투자를 결정을 하시고 그분한테 손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모두가 저를 다 이 영화를 외면하는 와중에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투자 다 까였거든요. 하나도 오케이 하는 데가 없어 다 까였는데 그런 시나리오를 투자해준 분한테 손해를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 들어서 그때 너무 첫날 그 스코어 2만 보고 토요일 무대 인사 때 그렇게 울었던 것 같은데 정말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의 어떤 스코어는 정말 여러분의 덕분이고 말이 안 되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진짜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 이어서 받겠습니다. 안경 쓰신 목도리 하시고 네. 백상아가 어린 시절에 엄마에게서 학대를 당했었잖아요. 그래서 장섭이가 엄마라는 단어를 꺼냈을 때도 그렇게 악에 맞춰서 욕을 하면서 치레떨들 싫어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지은이를 만나면서부터 뭔가 이렇게 엄마에 대한 부분, 내 과거를 들여다보게 되는 계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로소 엄마를 온전히 알아가고 싶다, 엄마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고 싶다가 아니라 마주하게 된 거죠. 지은이를 통해서 나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그 꼬마 아이를 보면서 나의 과거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진짜 그러잖아요. 네가 뭘 하냐고 나 이렇게 버림받았다고 이렇게 소리 질렀다가 차에 탔을 때 상아가 그러거든요. 나중에 얘기해달라고. 그것 또한 상아한테는 굉장히 마음이 많이 열렸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화통화를 하고 나서 엄마에 대해서 감히 그 한순간에 용서를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주혁 씨도. 근데 지금이라도 가서 뭔가 대면을 하고 욕을 하면서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죽어버린 엄마에 대해서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울면서는 왜 죽어버렸고 내가 욕도 못하게 찾아가서 왜 그랬냐 왜 그렇게 버렸어도 나를 때렸어도 사실은 그 어린 나이에 그 자라는 과정 안에서 옆에 있는 게 차라리 더 낫을 것 같거든요. 엄마라는 존재가. 그런 감정들을 막 따지고 싶은데 엄마가 없으니까 그 울면서 드는 생각은 엄마도 엄마의 그 순간에 입장이 있었구나. 내가 몰랐던 그런 사연들이 있었구나 였지 사실은 용서의 감정이 확 들지는 않았었어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용서를 다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맨 뒤에 계신 분 한번 받아볼까요? 까만색 맨 뒤에. 지민 씨 오늘 목소리 박경림 같지 않아요? 이렇게 빠져빠져 해야 되는 거야? 마지막에 하고 가야지. 기침 감기가 걸려가지고 계속 지지가니까 여기가 막 되게 좋아졌었거든요 목이. 한 이틀 전부터. 죄송합니다. 정명숙은 그 아저씨한테 받았겠죠? 나중에 원래 거기서 옛날에 사진 이렇게 찍어주면은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주잖아요. 그걸 정명숙은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또 옛날에 너 연식인 줄 알아? 옛날에는 그렇게 놀이공원에서 왜 카메라 없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놀이공원에서 찍어주면 그걸 주소를 받아가지고 우편을 보내주죠. 네, 그럼 바로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 코트 입으시는데
마이크 가져다 드릴게요. 보통 이제 싸우는 장면은 어둡거나 이렇게 뭐 격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좀 어두운 데서 촬영이 되잖아요. 근데 이 두 분이 싸우는 거는 되게 밝은 장면에서 촬영이 됐는데 그렇게 연출하신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게 사실 어떤 대낮이기보다는 그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그 해가 지는 시간대에 설정을 한 거였는데, 그 상하의 어떤 인생에서 그 골든타임, 그 해가 지는 시간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상하의 인생에서 이제 과거의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청산을 하고, 다음 시간으로 다음 자기의 인생의 넥스트 챕터로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해가 질 무렵으로 설정을 해서, 근데 좀 너무 이제 저희가 이렇게 물리적인 여건상 굉장히 낮에 찍고 그걸 DI라고 색보정하는 과정에서 그 해가 지는 타임으로 설정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가장 힘을 주고 싶었던 그 순간은 그 싸우는 것보다 그 뒤에 이런 나라도 같이 갈래? 할 때 어떤 그런 그 조명통과 그 새벽 같은 해가 질 무렵에 이제 완전히 해가 지는 색감을 더 원했기 때문에, 여기는 상대적으로 좀 해가 지기 전에 좀 약간 좀 밝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 부분은 좀 밝게 해지기 직전에 어떤 그 색감으로 좀 색보정을 했고, 그 뒤에는 진짜 골든타임으로 딱 그 색보정을 했고,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이어서 받을게요. 여기 안경 끼시고 검정. 네. 질문 두 가지 있는데요. 주미경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눈물을 떨구잖아요. 그때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되게 주미경의 속마음이 궁금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장미가 주미경을 도와서 김지은을 찾는 걸 도와주잖아요. 장미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그 장면에서는 사실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모든 걸 열심히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돈을 벌려고 하는 행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도 있고 영업을 하려고 그런 것도 있고, 또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그냥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이 삶을 좀 제발 좀 어떻게 편안하게 좀 살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기도 하고면서 촬영했던 것 같아요, 속으로 저희. 그리고 장미에 대해서는 예전에 감독님이랑 얘기했는데, 그건 내가 대답해야지. 그치. 네가 뭐라고? 아니, 우리 원래 이런 사이야. 거에게 신뢰치 마세요. 미안해. 알지? 질문은 저한테 한 거 아니라. 아니요. 제가 아까 왜 마이크를 들었냐면, 얘가 대답해줬었는데, 아까 삭제된 씬 질문에서 또 그렇게 생각하는데 삭제된 씬이 있어요. 그 삭제된 씬이 뭐냐면, 장미가 주미경한테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고 그걸 이제 이렇게 전화 받으면서 세면서 조이를 안고, 조이를 또 보관하고 있으니까 얘가 조이를 안고 돈을 세면서 전화를 받는데, 아니요, 이게 상아가 그 장미한테 전화를 하는 씬이었어요. 상아가 그 약국에서 나와서 장섭한테 총알을 받는 것처럼, 장섭한테 전화를 받는 것처럼 편집이 되어 있지만, 상아가 약국에서 나와서 장미한테 전화를 하는 거였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너 어떻게 된 거였냐, 그러니까 아니 언니 그게 아니고요, 막 이렇게 변명을 하는 씬이 있었거든요. 그게 날아가면서 장미가 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는 것처럼 같은 상황이 됐죠. 근데 그냥 친한 동네 언니니까 이렇게 뭐 해줬나 보다 라고 이렇게 좀 지금 편집이 돼 있는데, 그런 씬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다음 제가 고를까요? 고르는 게 아니라. 저분이 제일 먼저 드셨던 것 같아요. 저기 안경 끼신 분, 지금 그분 여기. 저는 영화 너무 잘 봤고 여러 번 보게 됐는데, 이제 새벽에 여러 번 보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장면들이 있어서요.
질문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백상아가 저기 김지은을 데리고 도망칠 때 저는 그때 복장이 이제 많이 숨기는 복장이 됐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하이힐을 신고 있더라고요. 그 영화 내에서 계속 뭔가 발이나 하이힐이 되게 상징적으로 등장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근데 관객으로서는 약간 그런 상황에서 발이 불편한 신발을 신는 게 조금 이제 상아의 마음을 이해하기 힘든 면도 있어서 왜 그렇게 상아가 하이힐을 신게 됐는지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작품 중에 이제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가 이제 립스틱을 바른 장면이 3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감독님의 의도가 있으셔서 어떤 걸 나타내고 싶으셔서 반복해서 보여주신 건지 하고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여기 앞에 질문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해보자면 상아가 그 전에 지은이 들고 도망칠 때 호피무늬 이런 거 입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옷을 바꿔서 입었는데 신발을 그냥 안 갈아신는 거예요. 신발을 안 산 거예요. 옷을 살 때. 지은이랑 상아랑 도망간 옷을 사면서 신발까지는 사지 않은 거죠. 근데 그게 힐이 아니라 통굽이라고 하는 그 통굽의 신발인데 그거를 상아가 굳이 계속 신고 나오는 건 제가 누누이 이 상아의 의상 컨셉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자는 어디에서 꿀리고 싶지 않아 하는 작아 보이고 싶지 않아 하는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늘 이렇게 통굽의 높은 굽을 신고 자기 체구보다 큰 옷을 입고 다니고 굉장히 선명한 톤의 어떤 색감의 옷을 입고 다니고 그러면서 세상에 자기 자신을 알리고 나한테 넘어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여자기 때문에 그 높은 굽을 항상 신고 다녔던 거고요. 립스틱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GV 때도 이 질문을 받아서 말씀드렸는데 여성이라는 게 여성들이 항상 어딘가에 이렇게 나이 든 여성들이 어딘가에 나갈 때 맨 얼굴에 나가는 걸 이렇게 부끄러워하거나 좀 안 된다고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여성도 있고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비꼬아서 표현하고 싶었어요. 근데 좀 모든 이 상아와 주미경은 너무나 다른 여자인데도 그리고 어떤 이 영화에서 둘 다 각자 피해자 억압받는 여성들인데도 너무나 다른 두 여성이 같은 립스틱을 바르는 장면을 계속 보여주면서 이 여성들도 억압받고 있는 여성들인데 이 둘이 나중에 결국은 그 억압받는 여성들끼리 맞서서 싸우게 되고 그 대사 중에 삭제된 대사가 너나 나나 같은 쓰레기인데 뭐 어쩌고 왜 이런 대사가 있었는데 그런 식의 어떤 뭔가 가장 이 사회에서 낮은 계급의 어떤 그런 것을 좀 뭔가 억압받는 거에 대한 심리를 좀 이걸로 표현을 해서 좀 비꼬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하나요? 좀 그렇게 됐는데 후남에 립스틱 바르는 것은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 갑자기 선배님이 이렇게 너무 좋다 그래서 그거 하시자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네. 또 다음 질문. 저 그 주미경 캐릭터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그 주미경 캐릭터가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을 정도로 울면서까지 그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했는데 왜 정작 자기가 그렇게 감옥에 갈 상황까지 만든 김일곤을 벗어나지 않았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단순히 뭐 몸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단순히 그것만으로는 자기가 뭐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는데 왜 그 상황을 버리지 않고 계속 옆에 남아있었는지 궁금하고 또 거기서 뭐 애는 내 배로 낳으면 되는 거고 라는 대사도 있었는데 정말로 그 남자를 사랑했던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또 이거는 다른 질문인데 왜 강아지 이름이 조이인지도 궁금합니다. 앞에 질문은 네가 하고 뒤에는 조이 질문. 조이는 내가 하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왜 그 남자랑 사느냐에 대해서 감독님이랑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할 때 아마 젊었을 때 일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자를 어느 정도 후릴 줄 아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남자였을 것이다. 그래서 둘이 같이 살게 되었고 그런데 제가 저 영화 안에서는 주미경의 전사는 거의 나와 있지가 않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주미경이라는 사람은
같은 폭력의 굴레 안에서 어떤 폭력을 당하면서 살았을 것 같은 인물이어서 아마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사랑받는 법도 모르고 그럼 사람을 버리는 법도 몰라서 애정 결핍과 집착 같은 게 섞여 있는 어떤 애증 같은 사랑? 뭐 이런 형태로 변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차 안에서 그 애 차라리 죽여버리고 차라리 애는 내 배로 또 나와서 같이 제대로 제발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처음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의 그런 사랑이 변질되고 변형되면서 어쨌든 버리지 못하는, 누군가를 버리지도 못하는 여자, 그리고 당당하게 혼자 일어나서 벗어나서 살지도 못하는 여자, 그런 여자였기 때문에 끝까지 집착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단어,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시는 단어 중에 하나를 고른 거고, 그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집에 이 주미경이 이렇게 정말 기쁨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집에 주미경이 기쁨이라고 항상 집에 문 열면 달려오는 건 조이밖에 없잖아요. 그런 의도에서 좀 약간 뭐랄까 이렇게 뭐라고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네요. 반대적으로 그래서 설정을 한 이름입니다. 빨리 드시죠. 네. 아동 학대를 다룬 영화다 보니까 아이들 피해 아이들 입장에서 좀 생각을 많이 보게 됐는데, 놀이공원 말씀하셔서 생각이 나는데, 어린 상아가 폭력을 당하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버리기를 결심을 하고 놀이공원을 데려간 거잖아요. 근데 상아는 엄마를 보면서 웃고 있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런 표정을 피해자인데도 지을 수 있었는지 연출이 궁금하셔서 생각이. 엄마한테 학대당하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다운 모습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놀이공원을 같이 갔던 게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설정을 했었고, 그 처음 놀이공원을 가는 아이의 마음을 그냥 순수하게 한 번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학대당하는 아이라고 같이 놀이공원 간다고 우울하게 있다기보다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한 번 보여주고, 상아도 결국은 그렇게 엄마한테 학대받았던 아이지만 너무 아이 같은 아이였고, 엄마가 자식을 버리러 가는지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던 거고, 하지만 근데 마지막 사진 찍을 때는 이 아이도 본능적으로 느꼈을 거다. 본능적으로 이 엄마가 나를 버리겠구나라는 걸 느껴서 그제서야 이제 웃음기 없는 얼굴로 엄마를 올려보는 그런 설정으로 디렉팅을 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질문하신 분들한테 포스터랑 모자, 손수건 이런 걸 드렸었는데요. 지금 남은 선물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네. 그러면 지금 선물 준비한 건 다 끝났는데, 한지민 배우님 소속사에서 포카 3개가 있거든요. 세 묶음인데 사인이랑 미공개 사진이 있는 포카 세 묶음이 있어서 질문 3개는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질문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 3개 질문 외에 저희가 이거를 만든 건데, 혹시 4개 질문으로 하고 하나는 마지막 질문자한테는 3분이 사인을 해서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질문 총 4개 받을게요. 네. 앉아서 해도 되나요? 네. 일단 영화 너무너무 잘 봤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휴대폰에 배경화면에
배경 화면에다가도 막 해놓고 맨날 앓고 있습니다. 너무 잘 봤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이제 그 지은이를 데리고 들어가면서 목욕을 같이 하려고 이제 화장실 앞에 있는데 지은이가 화장실에서 안 좋은 기억들이 있다 보니까 잘 못 들어가고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스백이 자신의 옷을 그러니까 이걸 끄고 자신의 옷을 벗으면서 상처를 보여주는 장면이 저는 되게 좋았는데 그게 어떤 이 두 캐릭터 간의 인물 간의 진정한 교류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그 장면에서 두 인물 간의 감정적인 교류가 가장 컸다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배우님께서는 어떤 부분에서 두 인물 간의 교류가 컸다고 생각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지나가면서 그 포장마차에서 지은이한테 그러잖아요. 너는 왜 볼 때마다 홀딱 벗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그날 슈퍼 앞에서 본 지은이가 처음 보는 광경은 아니었었던 것만 말이죠. 그래서 뭔가 지은이를 처음부터 이렇게 그냥 무심코 지나갔지만 상황 안에서는 지은이라는 인물이 계속 눈에 밟히고 신경이 쓰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포장마차에 데려다 놓고 앉히면서도 학대당하는 그런 상처들을 상황을 발견하면서부터는 상황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지만 자기 어렸을 때 그런 기억도 있기 때문에 뭔가 계속 본능적으로 끌림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놀이동산도 데리고 가고 햄버거도 먹였다가 다시 계속 제자리로 갖다 놓잖아요. 그 아이가 집에 가기 싫어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나 알바 아니고 그치만 그 아이가 놀이동산에서도 묻잖아요. 미스백 엄마는 어디냐고, 또 미스백이 싫으냐고 이런 질문들을 던질 때마다 확 오는 거죠. 아, 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왜 이 아이는 나의 과거를 자꾸 건들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속 그 지은이를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과 과정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차에서 뛰쳐내려갔을 때 그거는 상아도 지은이가 나와 같은 그런 삶을 살기 원치 않은 마음으로 뛰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고 이게 한순간에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과정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이제 같이 목욕탕에 들어가서 나의 상처를 직접 보여주는 거는 지은이한테 처음 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상처를 손을 대서 어루만져 주는 사람도 지은이가 처음이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지은이는 나보다 훨씬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상아한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공간이.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영화 되게 신기했던 게 분명히 이 영화가 오픈이 되면 많은 기자님들은 담배부터 물어보시겠구나 였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노출을 제가 제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질문은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하는데 그게 감독님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 씬에서 상아가 옷을 벗으면서 불구하고 이게 노출씬처럼 보여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속옷 색깔도 되게 여러 가지를 입어봤었어요. 이게 조금 야해 보이지 않게 왜 여배우들이 나오다가 뭔가 탈의를 하게 되면 갑자기 얘기에 쏙 빠져나와서 벗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보이게 하려고 감독님 진짜 고민을 많이 했던 장면이었고 다행히도 아무도 그거에 방해받지 않고 상아 지은이의 감정에 오롯이 빠져서 봐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딱 그 순간 지은이한테 보여줘야겠다는 아니었었고 그게 좀 쌓였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순간들이. 감사합니다. 사실 속옷 색깔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는데 사실 진짜 저의 리얼리티와 캐릭터와 친화적인 선택은 까만색이었을 거예요. 상아는 까만색을 입고 다녔을 것 같은데 그 까만색 어떤 색깔이 있는 속옷을 하면 그게 누가 봐도 노출 브래지어처럼 보이고 이럴 것 같아서 살색으로 눈물을 머금고 돌렸습니다. 죄송해요. 잠시만요. 우리 모자 하나가 더 남아있는 거를 깜빡했는데요. 지금 질문하시는 분 모자 괜찮으시죠? 네, 그럼 질문 받겠습니다. 저기 그 팥죽 색깔이라 하나? 네.
이거는 사실은 감독님한테 여쭤봐야 할지 한지민 배우님한테 여쭤봐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상아가 어렸을 때 엄마가 자기를 버렸던 곳이 놀이공원이었는데 나중에 다시 이제 지은이랑 같이 놀러 가는 곳도 다시 놀이공원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놀이공원이 상아 입장에서는 엄마가 자기를 버린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곳인데, 거길 다시 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그 장소를 왜 놀이공원으로 고르신 건지 그 의도가 궁금해요. 그 장소를 놀이공원, 그러니까 어느 놀이공원을 말씀하시지? 어릴 때 아니면은 커서 놀이공원을 간 이유가? 네, 커서 가게 됐어요. 사실 상아는 놀이공원을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모든 거를 하기 싫었는데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여기 왜 데리고 와서 애랑 술을 먹고 얘한테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고, 롯데리아도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막 이런 캐릭터인데, 이미 그쯤 갔으면 상아가 마음에 거의 확 돌아섰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가도로 씬 자체, 고가도로가 이렇게 상아가 내려와가지고 지은이를 만나게 되는 씬 자체가 굉장히 많은 걸 포함하고 있는 씬이거든요. 상아가 엄마에 대한 기억을 사망증명서를 보고 내가 이 여자의 보호자라는 걸 다시금 되새기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이 발길을 돌리지 않을 것 같은 아이한테 발길을 돌려서 다가가서 자기의 마음의 문을 깨부수는 장면이 고가도로 장면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옷 사입히고 가는 곳이 이제 놀이공원인데, 이제 그쯤 되면 상아는 지인한테 거의 무너졌을 것 같아요. 이 마음의 한 곳은 무너져 내린 사람이 엄마의 기억 때문에 놀이공원을 이 아이가 가고 싶어 하는데 가지 않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놀이공원을 가게 된 거였고, 그래서 지민 씨한테 디렉션 할 때는 그 놀이공원이 자체가 너무 어색하고 싫다는 것처럼 연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해서, 그 상아가 놀이공원에 보면 막 이렇게 다니고 이게 있는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좀 표현하고자 했었죠. 또 질문이 또 하나 뭐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이게 된 건가? 네, 감사합니다. 맨 뒤에 가운데 핑크색. 네. 다른 GV에서도 질문 받으실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 1년 후에 나오는 장면에 아침 먹을 때 지은이랑 다 없고 상아는 초등학교 앞에서 마지막에 나오는데, 다 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상아가 범죄 이력 같은 것 때문에 들어갔다가 출소해서 그날 나와서 딱 만난 건지 그게 궁금해요. 사실 저는 지민 씨한테도 그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디렉팅을 할 때는 이렇게 디렉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아는 지은이를 다시 마지막으로 보러 온 것이다 라는 디렉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 테이크를 가기도 했는데, 어떤 테이크는 좀 다른 감정이 나올 때도 있고, 그 테이크는 그런 감정이 나올 때도 있고, 그런 디렉팅을 했었던 게 있는데, 상아는 자기 자신이 이 지은이랑 같이 함께 평생을 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제 무너졌고, 지금 이제 지은이를 만나서 같이 연대를 해나가고 성장을 해서 상처가 치유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나러 온 것처럼 최대한 한껏 꾸미고 온 거기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지은이 공책에 장지은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후남이 입양을 한 것이고, 결국은 그 상아는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설정이었고, 출소를 한 설정을 맞는데, 그게 1년 후인 이유는 1년 동안 살았던 건 아니고 정당방위가 어느 정도 성립이 돼서, 하지만 전과가 있었고 명백히 주미경에 대해서 큰 상해를 입힌 사람이기 때문에
한 몇 달을 살고 장섭의 도움을 받아서 몇 달을 살고 나왔는데 상하의 마음은 그까지 찾아오는데 1년이 걸린 거죠. 역시 이런 나라도 같이 가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주미경에게 상해를 입히고 죽이기 직전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이 지은이에게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둘이 마주보고 선 이후의 일은 같이 함께 지내게 됐을 수도 있고 같이 지내지 않고 마지막으로 와서 마지막에 어떤 해오를 하고 헤어졌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은 명백히 저는 관객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관객분들이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이 둘이 행복하게 살길 바라시면 그렇게 살고 있을 거고요. 그게 저처럼 이렇게 제가 의도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온전하게 열린 결말로 든 이유는 관객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그런데 죄송한데 제가 한번 후남이 그럼 시아를 입양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후남이는 장섭이 똥팬티도 빨아주고 대학도 가지 못했고 결혼도 안 했는데 시아마저 입양을 한 거는 조금 후남이라는 캐릭터에 조금 가혹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장섭이 입양한 것도 아니고 후남이 입양을 한 거는 그 캐릭터에 좀 그것은 둘이가 합의를 된 설정이었어요. 장섭이랑 후남이 합의를 해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후남이 왜 그렇게 여성으로서 너무 이렇게 억압받고 막 이렇게 뭐 또 그렇게 되고 이랬었는데 가혹한 거 아닌가라고 했지만 아이를 온전하게 아이답게 키울 수 있는 사람이 그 중에 누구였을까? 장섭이 아이를 키우면은 어떻게 키웠을까가 너무 저는 마음에 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명복은 후남이 입양을 했지만 둘이 같이 키우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밥상에 3명을 보여준 이유는 3명이 같이 산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설정이었어요.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저기 시선이 가가지고 남자분 너무 안경에 자꾸 제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하얀색 옷 입고 어디 아무도 왜 안 주지? 마이크 여기 여기. 일단 자리에 앉아주신 너무 다 모든 거 감사드리고요. 그 상아가 짐 싸서 제주도에 가려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왜 제주도인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그 둘이 지은이랑 같이 이렇게 연대하는 장면 바다를 보면서 했잖아요. 이게 뭐 바다 넘어 낙원을 상상하는 건지 뭔가 그것도 뭔가 연출을 하신 데 의미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주도는 어제는 트렌드라고 했잖아요. 수상한 트렌드를 따라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대답한 이유는 그렇게 왜 제주도지? 막 이렇게 막 설정을 했다기보다는 어딘가 이제 상아는 그 엄마를 드디어 찾았고, 그러니까 너무 이 여자 찾지 마, 그러니까 장성한테 찾지 마, 되게 그 여자라고 하지만 그게 상아는 항상 반대로 말하잖아요. 자기 마음과 반대로. 찾고 싶었을 것 같아요. 장석도 그걸 아니까 얘가 찾지 말라고 해서 찾는 거고, 찾았는 게 이제 정명수를 드디어 찾았고 그 얼굴 꼬라지도 받고 해서 이제 난 됐다.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이제 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그만 살고 나도 잠시나마 자신의 삶을 찾고 싶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근데 하지만 이 땅덩어리를 벗어나고 싶고 땅덩어리 벗어난다고 또 외국에 가기도 좀 뭐하니까. 제가 이거 질문했었던 거 아나요? 뭘? 왜 제주도냐고? 아 그래? 얘기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사실 이런 질문도 다 너무 신기하게 관객분들이 해주신 질문들이 우리가 전사 얘기할 때 했던 얘기들이 되게 많은 거여서, 저는 그 또 제주도 가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장섭이를 이제 그만 좀 이렇게 놔주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거든요. 자꾸 나한테 얽혀서 이렇게 되니까. 근데 상하한테 가장 먼 곳이 우리나라 중에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데 제주도가지고 제주도라고 하셨었어요. 그때. 귀엽지 않아요? 자기가 멀리 갈 수 있는 데가 제주도로 외국은 못 가. 배운 것도 없어서 영어도 못하고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주도라고 설정을 한 거였죠. 그리고 그 바닷가는 제가 지금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시나리오에 썼던 표현이
이 아이가 처음 보는 자연이 이게 뭔가 살아 숨쉬고 막 물결이 치고 뭔가 그 새가 날아가고 막 어떤 그런 바람이 불고 배가 지나가고 이런 어떤 자연을 처음 본 아이의 눈빛이라고 썼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 제가 시나리오를 쓰고 헌팅을 하면서 월미도 이게 영화적으로는 그 지명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서원시라고 했지만 인천의 설정이었어요. 인천 그리고 지하철도 인천 어디 노선입니다. 막 이런 방송이 나오는데 인천이고 인천에서 갈 상하가 얘를 데리고 어디 멀리까지 가지 않을 거잖아요. 거기서 바로 이동한 것이 인천 월미도 마이랜드인데 와, 난 거기 헌팅을 하고 여기다 싶은 생각이 든 게 놀이공원도 있는데 바닷가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싶어서 시나리오를 급하게 그렇게 바닷가에 대한 내용을 막 써놓고 자연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걸 좀 써놨던 것 같아요. 근데 촬영 막판에는 거기가 섭외가 안 된다는 거야. 갑자기 뭐 거기서 말을 바꿔가지고 그래 내가 이거는 거기도 이제 팔복을 하겠다. 여기가 섭외가 안 되면 팔복을 하겠다. 라고 해서 결국 그 씬을 찍어낼 수 있었어. 네. 지금 이제 질문 발견한 건데 어디서 왔어요? 사투리 안 쓰는데. 저 경북에서 왔고요.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네. 진짜? 아니요, 사실은 그건 아니고. 상아가 그 지은이한테 옷을 눈사람처럼 이렇게 막 껴입혀주는 장면에서 입혀준 외투 있잖아요. 그 옷이 미경이가 조이한테 입혀준 옷이랑 비슷해 보여서 혹시 그게 의도되신 건지 왜 의도가 됐다면 왜 그렇게 하신 건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저도 요즘에 눈팅하면서 진짜 대박이다 막 이런 샷들이 너무 많아서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왜냐면 저희가 그렇게 의도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네. 조이를 입힌 걸 같이 상아가 지은한테 입히면 얘를 개성적한다는 생각을 네, 전혀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제가 그 색깔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겹쳐게 된 거면 따뜻해 보이는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잠시만요. 지금 포스터 4개가 긴급히 네, 포스터 4개 지금 더 준비해 주셔서요. 질문 4개 받고 저희 사진 촬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네. 저희 아까 입장할 때 이거 나눠드렸거든요. 그래서 같이 들고 사진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먼저 질문 4개 그럼 추가로 받겠습니다. 거기 오른쪽 끝에 까만색 옷 입힌 여자 제일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예. 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야. 네. 대화가 없어. 표를 랜덤으로 보고 왔어요. 네? 표를 랜덤으로 보고 왔어요. 훈훈하고 좋네요.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네, 질문 드릴게요. 저 한지민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일단 런던 여주연상 받으시고 너무 축하드리고 그 상하의 입장으로서 시나리오에 적혀있지 않았지만 지은이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 그리고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지은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꼭 전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감독님이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온 것처럼 이렇게 좀 저는 사실 생각이 달랐거든요. 왜냐면 나도 버림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지은이한테 제가 네 옆에 있을게 하잖아요. 지켜줄게 라는 말을 내뱉었었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형태로든 지은이 옆에 있어줘야 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한껏 꾸미고 왔지만 또 마음과 다르게 자꾸 행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맞아, 와서 딱 얼굴 보니까 눌러 앉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하고 와서 딱 돌아봤는데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네. 너무 이쁜 거야. 감독님이 우리 영화를 찍을 때 계속 멜로 찍는 것 같다 그랬거든요. 지은이랑 상아가. 그 정도로 상아한테도 지은이가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을 바꿔준 인물이었을 것 같아요. 지은이한테 상아가 그랬듯이. 그래서 지은이한테는 제가 그 서툴지만 내뱉었던 그 딱딱하지만 그 표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힘이었을 것 같아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대사. 왜냐면 그 화장실 욕실 안에 대사들이 사실 되게 길었었거든요. 근데 길게 장황하게 느려뜨릴수록 너무 느끼한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되게 많이 고민하면서 줄인 거예요, 현장에서. 그리고 원래는 뭐 봐봐 이러고 무슨 대사였지 되게 느끼했는데 그냥 감독님 너나 나나 이렇게 바꾸신 거였어요. 너랑 나랑 쌤쌤이지였어. 아 맞아. 쌤쌤이지만 너무 이상한 여기는. 근데 정말 그런 것들을 감독님이 현장에서 되게 많이 바꾸시더라고요. 쌤쌤이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너나 나나 이렇게 했는데 네 옆에 있어줄게도 너무 좀 어색해, 좀 느끼해서 네 옆에 있을게, 지켜줄게 이렇게 던졌던 말이 사실 지은이한테 할 수 있는 가장 큰 상아의 마음을 가장 내비친 말이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어딘가에서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을 수많은 아이들한테는 제가 영화를 보면서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 사회를 살고 있는 어른으로서. 그리고 부모의 책임이 을 질 수 없는 사람들이 부모가 되는 이런 것도 너무 분노가 이르고 이 사회가 아직 그런 제도적 장치가 못 되어 있는 것도 너무 미안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우리 같은 영화에 힘을 실어주시는 그런 힘들이 모여서 그 친구들한테는 그래도 조금 나은 미래를 선물해주고 싶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이게 어떠한 형태로 상아라는 사람을 못 만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어릴 때 보호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시기이긴 하지만 그런 아픔의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서 본인의 그 나머지의 삶을 다 포기하거나 비관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한다는 마음을 꼭 전해주고 싶어요. 쌤쌤에 대한 변명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그 대사를 난 까먹고 있다가 지금 나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그 대사를 썼던 이유는 그 상아가 어떤 그 뭐랄까 지적이 아니라 그 정신적인 어떤 그런 것이 지은이를 만나고 원래도 이렇게 성장이 좀 멈춰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 그런 지은이를 만났을 때 자기 딴에는 눈높이에 다가간다고 혹은 그 정신 연령이 멈춘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대사가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굉장히 처음에 근사한 대사를 뭐 쌤쌤보다 더 근사한 대사를 썼는데 쌤쌤을 써놓고 되게 뿌듯해했었죠. 나의 눈높이에 시선이 맞췄고 이러는데 막 하는데 미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너 막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머리를 굴리다가 너나 나나라고 썼던 것 같아요. 변명을 괜히 했나?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을게요. 아니 눈 마주쳤네 여기. 네. 뽑힐 줄 알고 들었지. 눈 마주쳤어.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작중에 보면 계속 비슷한 유형의 가정폭력을 겪는 아이들의 사례가 뉴스로도 나오고 계속 등장하는데 다른 사례에 비해서 지은이 경우가 훨씬 더 형량이 높아요. 마지막에 뉴스에 나오는 게. 그게 어떤 영화 속에서 주미경이 아이를 진짜로 죽이려고 했던 게 CCTV에 찍혀서 개연성이 있어서 그런 설정이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감독님이 받아라 나의 정의의 철퇴 그런 뭘 해야 되죠? 법감정이라고 하죠. 그런 게 들어가는 그런 건지 제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역시 예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성령이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많이 줘봤자 7년, 6년, 혹시 3, 4년.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가정법원에서 시사도 했었잖아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가정법원 시사 가서 제가 법원장님한테 말이 안 되지 않냐, 너무한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영화 말미에 주미경과 일본의 형량은 15년과 10년을 때렸다. 나의 재량으로. 그거는
내가 원하는 바고 혹시 그거보다 더 많아야 되지만 너무 많으면 그게 좀 비현실적이니까 이렇게 정도 해야 되지 않냐를 내가 보여주러 온 것이니 잘 보아라. 박 원장님이랑 그 뭐 무슨 판사 있는 부장 판사님인가 그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그분들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철퇴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서 그 아주 조그맣게 TV 안에 끌려가는 장면 찍을 때 꼭 너를 경찰서에 내가 끌고 가야겠다고 감독님이 직접 출연했어요. 되게 신나하면서 그걸 꼭 진짜 감독의 이렇게 뭐랄까 감독의 의도로 보여주고 싶은 거야. 나는 이런 정의의 사도가 내가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싶었는데 거의 이제 편집할 때 보니까 제가 막 잘라주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왜냐면 근데 그게 뭐 많이 보일 시간이 없었고 또 뭐 그 김철원 선배님 머리에 가려져가지고 안 보이게 됐는데 그걸 그 와중에 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죠. 근데 그 당시 그날 또 하필 제가 되게 형사처럼 하고 왔었나 봐. 옷이랑 머리를 그렇게 머리 묶고 왔었나 되게 여자 형사 같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날 즉석에서 결정을 해서 출연을 한 거였어요. 저희 질문 2개 남았는데 7분 동안 빠르게 받겠습니다. 제일 빨리 드신 질문. 네. 아무도 서로 얘기 안 하네. 네, 내일 새벽이시라고 맞나요? 한지민. 내일 새벽이라고? 네. 맞다. 상아가 차에서 또 떠올리는 스팟이 있죠. 문이 열리는 게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지나친 거죠. 그러니까 뭔가 문이 열리든 말든 이게 문이 열렸다는 것도 그 당시에 모르고 갔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돌아보는 의도는 그냥 아쉽다 이제 마지막인데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는 걸로 돌아본 거지 뭔가 봤다는 의도로 그 돌아보는 장면을 썼다기보다는. 근데 차 타고 보니까 상아는 항상 뒤늦게 깨닫잖아요. 차에 타고 가다 보니까 계속 생각이 나는데 하다 보니까 문이 열렸던 것 같아를 떠올렸다는 설정이었고 갑자기 저 질문 받으니까 제가 생각이 난 건데 또 삭제된 씬이 뭐가 있었냐면은 까먹었다. 뭐가 잠깐만. 상아가 원래 거기를 지나쳐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지나쳐가는 그 집을 지나쳐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캐리어를 끌고 이제 완전 떠나는 장면이 있었는데 원래는 지금 오자마자 문을 두드린 거 같잖아요. 근데 원래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문 두드린 거였어요. 네, 그 장면이 삭제가 됐었어요. 네, 기억이 났어요.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완전 중간에 안경 끼시고 네. 네, 앞에 하신 여자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그 한지민 배우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장석이랑 처음에 둘이 트러블 해주실 때 난 네가 나를 그렇게 보는 눈빛이 싫다, 너무 불쌍하게 그렇게 보는 게 싫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이 인물이 가진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상처랑은 좀 별개의 그 장석을 보는 그런 둘의 관계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후반부에 그러면은 상아가 출소해가지고 장석이랑 둘의 관계가 어떻게 해결을 보는지 그게 궁금하고. 화상을 둘이 받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영화 이후에. 영화 이후에요? 네, 그리고 그 감독님한테 궁금한 게 그 얼마 전에 트위터에서 그 각본의 배우들이 차가 장석을 배경했다는 되게 문학적으로 쓰셨다는 글을 봤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그렇게 약간 영화적인 문법에서 좀 벗어나서 작성하신 의도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장석이랑 뒤에 어떻게 됐냐고. 사실 런던에서도 GV 때 나왔던 질문이긴 한데 이게 그때 그 싸울 때 그 감정은 사실은 어찌됐건 이 사람의 감정을 알잖아요. 장석이라는 사람이 나를 그 고등학교 때 자기가 지켜주지 못했던 그 미안함으로 계속 나의 인생에 계속 관여를 하면서 결국에는 내 옆에 정말 키다리아씨처럼 지켜주는 그런 남자가 됐지만 그렇다고 상아가 그걸 고마워하고 이럴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장섭의 그 마음은 온전히 나를 여자로서 사랑해서 있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상아는 어찌됐건 뭔가 불쌍해하는 그 시선 자체가 상아는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래서 던졌던 이야기였던 것 같고 정말 장섭이랑 셋이서 맨날 왜 장섭이는 상아를 이렇게 입고 저는 장섭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장섭이 우리 집 안에 들어서 앉아 있잖아요. 좀 내복바람으로 정말 가족같이 된 사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한켠에는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로 인해서 이 인생이 다 얽혀서 여자도 안 만나고 그래서 어디 가서 여자 만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미안함에서 나오는 말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은이를 찾아왔지만 후남이가 그 지은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고 어찌됐건 결혼 안 한 장섭이랑 같은 집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결혼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었는데 그런 결혼이라는 제도라는 틀 안에 뭔가 상아가 맞춰서 살 것 같진 않고요. 그렇다고 그래 네가 지은이 키워줘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어떠한 형태로든 사실은 뭔가 관계는 계속 이어져 갔을 것 같아요. 장섭이랑은. 어때요, 언니? 아까도 대답했듯이 받아들이는 분들의 마음에 따라 그럴 것 같아요. 같이 살기 원하해서 같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아가 찾아와서 같이 논다거나 하길 바라시는 분들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상아가. 네, 그렇게 온전히 관객들이 보시기 때문에 저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뭔 질문이었지? 뭐였지? 요즘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그 시나리오를 좀 무작정으로 그 차가 장섭을 뱉어낸다 뭐 이것보다 더 많은 심한 표현도 많았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시나리오를 쓸 때 제가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나를 빠져나간 어떤 자아가 쓰는 것처럼 손이 막 손가락이 지가 글을 쓰는데 제가 쓰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글을 쓰는 것처럼 글을 작성을 하는데 어느 게 딱 깨보면 글이 써져 있고 막 이런 술 마시고 쓰면 시나리오 망쳐요. 마치 그 새벽 4시에 연애 첫 편지 쓰는 것처럼 술 마시고 쓰면 망치고 맨정신에 쓰는데 그렇게 의도하고 썼다기보다는 처음에 제가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는 제가 가진 것이 없어요. 뭐 영상으로 나오지도 않았고 어떤 영화 아카데미나 뭐 이런 곳을 나오지도 않았고 연출부로 했던 경력이 전부고 뭐 시나리오를 온전하게 제가 작성을 해서 영화관에 올릴 작품도 없었고 해서 보여줄 건 글밖에 없다라고 해서 마치 뭔가 무공을 연마하듯이 시나리오를 미친 듯이 막 10년 동안 썼는데 그러니까 내가 보여줄 게 없으니까 시나리오라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써서 내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니네들한테 보여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처음에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버릇이 되다 보니까 지금 미스백 같은 시나리오도 그렇게 어떤 근데 문학적인데 그 문학적인 표현이 배우들이 시나리오를 가장 처음에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배우들이잖아요. 배우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 감정에 대한 그거를 나중에 내가 설명을 해줄 수도 있지만 이 배우들이 시나리오를 온전히 처음에 읽었을 때 자기 것으로 만들 때 그 감정이 느껴지길 바랬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차기작을 또 이제 썼는데 차기작도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팔자는 어쩔 수가 없고 이제는 다음 작품은 좀 덜 그렇게 왜냐면 그게 너무 고생스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뭐 제 손이 쓴다고 하지만 엄청난 제가 시나리오 쓸 때 살이 맨날 몇 킬로씩 쭉쭉 빠지거든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이는 일들인데 한번 그게 버릇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제 좀 그렇게 써야 되지 않나 이건 나의 숙명이다 업보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 시나리오 북을 조만간 출판할 테니까 원래대로 그럼 나오는 거 쌤쌤이지 이렇게 그거는 내가 만져봐야겠다. 도저히 쌤쌤을 여러분들한테 쌤쌤이라는 단어를 뭐 이렇게 네. 저희 마지막으로 사무실 인사만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뭔가 기자님들이랑 질문하고 대답하는 자리는 사실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글로써 전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을 실수할까봐 항상 긴장하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영화를 진짜 많이 보신 분들이 주시는 질문이어서 오늘 시간이 저한테는 되게 어떻게 보면 매 작품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정말 저도 처음인데 그래서 너무너무 즐겁고 보람된 시간이었었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작품으로 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오늘 이 자리가 저한테는 또 한 번 미스백이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로 남겠구나라고 그런 기억을 줄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말에 저희 영화 때문에 또 자리를 해주시고 언젠가는 영화가 또 상영이 내리겠지만 여러분들 같이 이제 저희 영화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영화의 진심을 잘 받아서 진짜 좀 사회적으로 뭔가 반영이 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면 진짜 좋겠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영화를 사랑해 주시고 몇 번이나 봐주시고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결과 저희 손익분기도 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극장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배우로서는 또 너무 작품을 자주 하고 싶었지만 어렵게 한 소중한 작품이었는데 또 사랑받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는 마지막 인사를 우느라고 제대로 왜 이렇게 나 영상을 봤는데 누가 보여줘서 봤는데 왜 그렇게 주책맞게 우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좀 창피할 정도로 울었던데 오늘 울지 않아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순간이 저한테는 뭐 100만, 200만, 500만, 600만, 1000만 들은 영화보다 이런 영화가 될 수 있어서 제 인생에서는 너무나 큰 행운인 것 같아요. 진짜 요즘도 정말 자다가 일어나서 내가 미스백 만든 사람 맞지? 막 이런 이게 꿈이 아니지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여러분들의 진짜 큰 사랑이 너무 저한테는 너무 값지고 제가 이런 영화를 만든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묻게 되는데 너무 여러분들의 진짜 이 진심을 제가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어떤 영화를 몇 편이나 만들 수 있을지 혹시 미스백이 유작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살아가면서 진짜 한순간 한순간 제 인생에 또 새기고 떼새기고 여러분들 얼굴 지금 다 새기고 살아가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미스백의 마지막 극장에서 내려가는 날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뭘 하지? 다음 작품을 정말 최대한 또 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여러분께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마지막으로 같이 티켓 들고 사진 찍어도 될까요? 어떻게?